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스티그의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스티그의 은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참 민감한 주제인데요. 위장 전입과 세대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전입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A에 실제로 사는데 B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위장전입이죠.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학군 때문에 또는 부동산 취득 때문에 그리고 선거법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위장전입을 이용하고 있죠. 이때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때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경기도의 핫한 지역, 과천이나 성남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투기 단속행위를 벌이죠. 그때 수사 결과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거짓 취득 부정 당첨 행위입니다. 어머니가 성남에 살고 있었는데 자식이 당진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러니 이제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어머니 집으로 와라. 주민등록을 이전해라. 실제는 당진에 거주하면서 자, 이랬을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이 된 거죠. 거주지역 우선으로 성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이익을 7억 원 편취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당첨자 가지고 자료를 시행사에 요구하면 주민등록이 당진에 돼 있다가 성남으로 이전이 돼 있잖아요. 그럼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주민등록 내역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의심 사례에서 이제 불러다가 얘기하면서 어쨌든 조사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주택을 공급받으면 주택법 위반이죠. 그래서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또는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랬습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주택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제 요 다음부터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조금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주체 곧 시행사가 이렇게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이라는 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피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가령 아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은 A씨가 5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10억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을 시행사가 A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양 가격 자체를 준다는 거예요. 5억을 준다는 겁니다. 그때 시행사가 A에게 5억을 주면은 다시 시행사로 주택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취득하는 거로. 그 뒤에 이제 시행사는 재분양을 하겠죠. 자, 사망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불분명해요. 돈 받을 사람이. 그래서 세를 줬다 얘기죠. A씨가 과연 다른 사람한테 C씨에게 세를 줬어요. 그럼 그 C도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주택법을 위반하게 되면 10년 동안 청약 제한을 받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주민등록법 위반,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민등록법 제31조 3의 2항에 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허위잖아, 허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법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해서 당첨이 되면 두 가지, 주민등록법 위반, 그 다음에 주택법 위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위장 전입을 해서 당첨이 되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됩니다. 업무방해. 결국은 그 아파트 분양하는 이 프로세스에 방해한 꼴이 되죠. 그래서 재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도대체 세대 분리 또는 위장 전입을 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청약이죠. 왜? 그 지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일단은 세대 분리 또는 위장 전입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하는 거죠.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선거 때문에 주소만 이전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득세법에서 이제 말하는 세대 분리, 세대 합가를 말씀드릴게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게 이제 1세대의 정의인데, 괄호 안에 보면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위장 이혼 같은 경우는 한 세대로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가령 아버지도 집이 한 채, 아들도 집이 한 채 있어요. 1세대 2주택이죠.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아들이 집을 팔려고 봤더니 중과를 먹는 거예요. 그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세대 분리를 했죠. 분리해서 집을 팔고 난 뒤에 다시 세대 합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에 동일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세대 분리했다가 세대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1년 뒤에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그 세무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정도도 판례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봤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느냐? 참 이게 저도 과제고요. 여러분도 아마 과제일 겁니다. 뭐 제일 좋은 건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실제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거주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세대 분리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의심이 가는 그거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경찰에서 이제 이게 세대 분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세대 분리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죠. 그게 이제 그 통화 내역을 조회를 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기지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 살고 있다가 서울로 전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위장 전입이겠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기지국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천의 기지국만 계속 잡히는 거예요. 특히 밤 시간에. 그러면 그거는 위장 전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 내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어디서 썼느냐, 교통카드로 이용할 때 어디서 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위장 전입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하이패스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신문대금 우유값, 아파트 관리비 영수 이건 옛날 말입니다. 학원 등록 내역도 옛날 말입니다. 세대 분리 후 합가는 반드시 1년 이후에 하셔라. 그래야지만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 또는 취득세 중과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과
그 위장 전입이 아닌 정당한 전입이 사실은 한 끗 차이인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게 이제 실제로 한 3일 정도는 뭐 인천에서 살고 3일 정도는 뭐 서울에서 산다. 전입한 곳에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좀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뭐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겼으면 그쪽에서 적어도 한 3일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통화 내역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 내역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세대 분리를 통해서 어쨌든 그 여러분이 그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8년 뒤에 은퇴를 하는데요.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 공인중개사 취득, 자격증 취득에 관한 얘기도 있을 거고요. 또 제가 미추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 임장 및 정보를 제공할 거고요. 노후의 세컨하우스도 제가 어쨌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영상으로 만들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주택연금과 대출 이런 문제를 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고요. 자녀들의 주택 청약 그리고 건강과 취미 등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그의 은퇴 이야기는 이런 내용들을 담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